이번 영상에는 오버로드 극장판, 로블 성왕국편과 오버로드 세계관에 대한 스포일러가 담겨져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연무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마도안과 네이아. 소도시에서의 전투 이후 아인즈는 언데드를 이용하여 숲에서 나무를 조달해주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언데드를 이용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제는 쉬지 않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언데드의 우수함에 모든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었습니다. 아인즈는 이후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겠다고 말하였고 네이아 또한 종자의 몸으로서 함께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소도시에서의 전투는 마도왕이 혼자 대부분을 해결하여 오랜만에 종자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네이아의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늘을 태워버릴 듯한 거대한 불의 장벽이 소도시를 삽시간에 둘러싸았고 명백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님을 직감한 네이아는 마도왕에게 시선을 보냈는데 마도왕 또한 이번 현상이 모험자 모몬에게 들은 리 에스티제 왕국에서 벌어진 왕도 동란의 그것과 일치하다고 말하며 얄다바오트가 왔음을 시사했습니다. 마도왕은 즉시 해방군의 수뇌부와 합류하려 했으며 네이아에게는 부하들을 안전한 장소로 피난시키라 명하였는데 정말로 얄다바오트와 고위 악마들이 왔다면 시민병들의 존재는 딱히 도움이 되지 않았으므로 네이아는 즉시 마도왕의 명령에 따라 가족들과 함께 소도시의 동문으로 이동하여 대여를 재정비하고 만일 그곳에 적이 있다면 시벽에서 요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이아의 명령에 궁병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그녀 본인도 마도왕과 함께 가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때 네이아는 마도왕이 다시 한번 스스로의 손을 힐끔거리는 것을 눈치챘지만 마도왕이 걸어준 플라이 마법의 놀라움으로 인해 금세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령부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마도왕을 기다리던 성기사에 의해 안내를 받게 되었는데요. 내부에는 커스폰도와 레미도스만이 있었으며 나라노 사제는 현재 이곳으로 돌아오는 중이었고 구스타보의 경우 다른 수용소를 해방하기 위해 출정하여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작전에 대해 물어보는 아인즈의 질문에 아직까지 얄다바오트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커스폰도가 대답했으며 얄다바오트 이외의 악마나 다른 마법의 도구로 이러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마도왕에게 물었으나 마도왕 본인조차 이러한 현상을 일으킬 수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마도왕조차 불가능한 마법이라는 말에 장내는 일순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이어서 아인즈는 불꽃의 벽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지나갈 수 있으며 다만 내부에 존재하는 악마들의 능력을 조금 상승시켜준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커스폰도는 리 에스티제 왕국에서의 일을 방침으로 삼아 외부로 피신하여 부대를 재편성하기로 하였으며 아인즈는 그 밖에 쏟아지는 질문들에 대답하고 있었는데 Not even death can save you from me. 외벽이 찌르짐과 동시에 수많은 파편과 화염이 장벽을 덮쳤고 순간 반응한 레미디오스가 커스폰드를 지키면서 아인즈 또한 네이아의 앞을 막았었지만 운이 좋지 못한 몇 명의 성기사들은 잔해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네이아는 자신을 보호해준 마도왕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려는 찰나 마도왕의 손짓이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이 움직였는데 그곳에는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힘의 덩어리가 비좁은 구멍을 넓혀가며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머금은 얼굴과 거대한 화염의 육체, 마왕 얄다바오트가 해방군과 마도왕이 앞에 등장했으며 그의 손에는 더 이상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인간의 하반신 같은 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레미디오스는 광기에 찬 괴성을 내지르며 성검을 들곤 얄다바오트에게 돌진했는데 얄다바오트는 귀찮다는 반응을 보이며 손에 쥐고 있던 6편을 휘둘러 레미디오스를 벽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 공격으로 인해 6편은 산산조각이나 회의장의 이곳저곳에 튀어 썩은 내가 진동했으며 얄다바오트는 방 안을 더럽힌 점에 대해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기사와 네이아는 오히려 그런 모습에 더욱 큰 공포를 느꼈고 얄다바오트는 무기를 신나게 휘두르고 다녔더니 상체는 어디로 가고 사라졌다고 말하며 마지막까지 제 역할을 다했으니 그녀도 분명 전회상에서 감사할 것이라 말했는데 그의 말이 끝나자 레메디오스가 한 번 더 울부짖으며 방 안에 퍼진 살점들을 한데 모으려는 기이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네이아는 그녀가 드디어 실성을 했다고 여겼으나 시체의 주인이 여자라는 점, 레메디오스가 악을 쓰고 살점을 모으려는 점, 얄다바오트가 처음부터 가지고 놀던 점을 떠올리면서 6편의 주인이 실종된 성왕녀이거나 신관장 케랄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레메디오스의 비명을 만끽한 얄다바오트는
보트는 시선을 돌리면서 매우 정중하게 아인즈에게 인사를 건넸는데요. 아인즈는 자신과 싸우러 온 것을 확인하였고 얄다바오트는 마도왕을 쓰러뜨릴 비장의 카드를 선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국 동란 당시에 나타났던 메이드 악마들로 이번에는 2명만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를 본 마도왕은 조금 미묘한 반응을 보였지만 네이아는 그가 초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장미로부터 듣기로 메이드 악마의 강함은 아담한타이트급 모험자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하며 심지어 마도왕의 마력은 완전하지 못했기에 그가 초조해하는 마음을 네이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이아는 자신들을 걱정하지 말라며 방해가 되느니 차라리 죽을 것이라는 조금 극단적인 생각을 품었는데 이에 마도왕은 얼빠진 목소리로 그녀를 바라봤으며 얄다바오트는 마도왕과의 승부를 겨루기 위해 도시의 중앙 분수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얄다바오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레메디오스가 재차 달려들면서 그의 등에 성검 사팔리시아를 꽂아 박았는데 얄다바오트는 마치 목이라도 물린 듯한 반응을 보였고 레메디오스는 성검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막연자실해 했는데요. 얄다바오트는 이걸로 만족했다면 이제 비켜주지 않겠나? 라고 말하며 불꽃의 날개를 펼쳐 레메디오스를 그대로 내동댕이 쳤고 메이드 악마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장내에는 정막이 흘렀으며 레메디오스는 6편을 바라보곤 케랄트가 있으면 성황녀도 살릴 수 있어 라는 둥 나사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커스폰더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도왕에게 괜찮겠느냐고 물었는데 이에 마도왕은 단언하지는 못하겠지만 녀석은 나를 우습게 보고 있으며 이는 메이드 악마를 지배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레메디오스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잠시나마 마도왕의 검이 되어주겠다고 외치며 자신도 데려가라고 명령어조로 말했는데 아인즈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역량의 차이를 안다면 자네는 짐받게 되지 않는다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진실이기에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른 레메디오스에게 커스폰더는 다른 사람들의 피신을 명했으며 레메디오스는 입술을 깨물며 성기사들에게 시신을 정중히 모아두라 지시한 뒤 악마의 기만 공작일 가능성을 염두하라 말하였습니다. 레메디오스의 경우 없는 행동에 커스폰더가 고개를 숙여 사과하였고 마도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장내는 다시 한번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를 깬 것은 바로 네이아 바라아로 그녀는 마도왕에게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는데 마도왕은 악마들이 그녀를 인질로 삼을 가능성 때문에 이를 거절했지만 네이아는 짐이 된다면 망설임 없이 자신을 죽이라 말하여 아인즈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전에 아인즈가 링 오브 마스터리 완드를 사용하면서까지 네이아 바라를 살려줬던 이유는 단순히 레메디오스에 대한 반감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것이 나자르의 이익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다시 네이아를 죽게 만드는 일은 정말이지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일이었으므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네이아를 동행시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아인즈는 나는 포로가 된 자를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다라고 대답하여 포로 수용소에서의 일이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점을 네이아에게 인지시켰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네이아는 어째서 그렇게까지 싸우시는가를 질문하였고 이에 마도왕은 그것이 왕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여 네이아를 포함하여 장내 모두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네이아는 마지막으로 위험하면 도망쳐달라고 진언했는데 마도왕은 도망칠 수단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이며 한 번의 패배는 정보로 축적되어 다음 싸움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시의 중앙분수대로 향하던 아인즈는 한조를 시켜 주변을 감시하라 전하였는데 성왕국을 이렇게까지 들들 볶았음에도 샤르티아전에서의 월드 아이템 사용자나 위그드라실의 플레이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인즈는 한조로부터 메이드 악마인 플레이아데스만이 있다는 보고를 듣곤 경계를 계속함과 동시에 데미루고스와 약속했던 광장에 도착했는데요. 그곳에는 거대한 육체에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악마 나자르의 제7계층 용암을 수호하는 84레벨의 분노의 마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즈의 눈앞에 있는 존재는 나자르를 수호하는 본체가 아닌 데미루고스가 50시간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마장 소환이라는 스킬로 소환해낸 NPC로 본체에 비하면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12개의 마법을 사용하거나 분노 게이지에 따라 공방이 함께 상승하는 등 강력한 상위 마장이라는 점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마장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떠올린 아인즈는 분노의 마장에게 말을 걸었고 마장은 이에 아인즈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곧 주변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이 대화를 엿들을 존재가 없다는 의미였으며 아인즈는 진심으로 죽일 각오로 덤빌 수 있겠느냐라는 이번 작전의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전투는 아인즈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전투였으며 이 세계로 넘어온 이후 아인즈는 강적과의 전투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는 껏해봐야 샤르티아전이 전력을 다한 경험이었으며
때문에 분노의 마장에게 죽일 각오를 명령하면서까지 경험을 쌓아 자신을 강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분노의 마장이 84레벨의 고위 악마라고 해도 레벨 100의 아인즈를 상대하기엔 버거웠는데요. 때문에 아인즈는 뒤에 메이드 악마들을 바라보며 유리와 루프스 레기나가 분노의 마장과 함께 자신을 상대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유리 알파의 레벨은 51, 그리고 루프스 레기나의 레벨은 59로 유리는 아인즈에게 이곳에 온 것은 자신들 뿐이라고 말하며 만일 아인즈님이 패배하실 경우 1년 동안 나자르게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아인즈는 지난 회의 당시 자신이 죽는 것으로 하겠다는 작전에 앞서 알베도와 데미우르고스를 설득해야만 했는데요. 그 조건으로 알베도는 만일 이번 전투에서 아인즈가 패배하게 된다면 1년 동안 나자르게 자신의 방에서 그것도 알베도와 함께 나가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개봉하게 될 오버로드 극장판 로블 성왕국편의 챕터 13을 찍먹해봤습니다. 드디어 성왕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아인즈와 예다보트의 영혼의 맞다이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